열에서 튀어나온 이지은 생도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다. 며칠째 계속된 특별 교육 때문이었다. 교관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어머니가 여군 간부라더니 이 정도 훈련에 벌써 땀을 빼나. 주변의 시선들이 그녀에게 향했다. 몇몇 남성 생도들은 킥킥거렸다. 익숙한 모욕감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다른 남성 교관과 단둘이 남겨졌다. 이리 와, 이지은. 오늘은 특별히 1대1 지도를 해주지. 교관의 음흉한 눈빛이 섬뜩했다. 교관은 그녀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다.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같은 여군 간부 자식들은 정신력이 약해 빠졌어. 강한 충격에 그녀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가에 피가 번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꾹 참았다.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 알겠어. 만약에라도 보고하면 내 어머니도 다치게 될 거야. 그 말에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공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장이 된 어머니 이소연이 괜한 구설수에 오를까 두려웠다. 그녀의 이런 고통을 전혀 모른 채 이소연 장군은 휴일의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서류 더미를 정리하던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공군사관학교 면회소였다. 이지은 생도 면회 오셨나요? 면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이소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취소, 왜 갑자기? 직원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특별 지도 중이라서요. 보호자분은 돌아가 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이소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2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험과 마주했지만 딸과 관련된 일만큼은 늘 예외였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딸의 평소와 다른 목소리 면회를 거부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는 면회 취소 통보까지. 모든 것이 불길했다. 그녀의 평온했던 오후는 순식간에 깨졌다. 딸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고요한 공군기지, 매미 소리가 귓가를 찢어놓는 한여름이었다. 땀으로 얼룩진 훈련복을 입은 생도들이 연병장에 열을 맞춰 서 있었다. 교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다. 자세 흐트러뜨리는 생도 앞으로. 열에서 튀어나온 이지은 생도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다. 며칠째 계속된 특별 교육 때문이었다. 교관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어머니가 여군 간부라더니 이 정도 훈련에 벌써 땀을 빼나. 주변의 시선들이 그녀에게 향했다. 몇몇 남성 생도들은 킥킥거렸다. 익숙한 모욕감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다른 남성 교관과 단둘이 남겨졌다. 이리 와, 이지은. 오늘은 특별히 1대1 지도를 해주지. 교관의 음흉한 눈빛이 섬뜩했다. 교관은 그녀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다.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같은 여군 간부 자식들은 정신력이 약해 빠졌어. 강한 충격에 그녀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가에 피가 번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꾹 참았다.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 알겠어. 만약에라도 보고하면 내 어머니도 다치게 될 거야. 그 말에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공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장이 된 어머니 이소연이 괜한 구설수에 오를까 두려웠다. 그녀의 이런 고통을 전혀 모른 채 이소연 장군은 휴일의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서류 더미를 정리하던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공군사관학교 면회소였다. 이지은 생도 면회 오셨나요? 면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이소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취소, 왜 갑자기? 직원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특별 지도 중이라서요. 보호자분은 돌아가 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이소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20해가 넘는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험과 마주했지만 딸과 관련된 일만큼은 늘 예외였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딸의 평소와 다른 목소리 면회를 거부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는 면회 취소 통보까지. 모든 것이 불길했다. 그녀의 평온했던 오후는 순식간에 깨졌다. 딸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한여름의 땡볕 아래 이소연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차를 몰았다. 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길을 돌릴 어머니가 아니었다. 지난 세월 수많은 전투기를 몰고
하늘을 누비며 키워온 그녀의 직감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온몸에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그녀는 F-16 전투기 조종사 시절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보이지 않는 적의 움직임, 미세한 기류의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혹은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도 하는 걸까? 온갖 상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것도 이 불길한 기운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공군사관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평소라면 자녀를 만나러 온 학부모들의 활기로 가득 찼을 면회실 대기실이 마치 병원 응급실처럼 고요했다. 모든 부모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한 아버지는 손수건으로 연신땀을 닦아냈고 어떤 어머니는 초조하게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우리 아들도 요즘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해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대기실 한편에서 들려오는 부모들의 작은 수군거림이 이소연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불안과 똑같은 감정을 읽어냈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 숨겨진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 지은이가 홀로 겪는 일이 아니라는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깊은 바닷속 거대한 괴물의 움직임이 수면 위로 전달되는 파문처럼 이 미묘한 불안감은 면회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이소연은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대기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몇몇 부모들이 그녀를 힐끔 쳐다봤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부모들과는 다른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수많은 전장에서 쌓아온 노련함과 단호함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봤다. 대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시선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중요한 정보였다. 이 침묵은 단순한 기다림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때 교관실에서 한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귀찮다는 듯 무덤덤했고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대기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이지은 생도 보호자분 계신가요? 남성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이소연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제가 이지은 생도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부모들도 모두 그녀를 바라봤다. 누군가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다른 부모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소연과 그 남성의 대화를 주시했다. 이소연의 시선은 남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교관 마크가 선명한 군복을 입고 있었다. 이소연은 그가 곧 내뱉을 말이 무엇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짐작이 틀리기를 바랐다. 그녀의 딸에게 아무 일도 없기를, 그녀의 불안이 단순한 기우이기를.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면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라니요? 왜 갑자기요? 이소연은 그 남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되물었다. 왜냐고요? 한재욱 소령의 얼굴에는 귀찮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소연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꺼려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건 학교 내부 사정입니다. 보호자분께서 굳이 아실 필요는. 그의 무심한 말투와 오만한 태도는 이소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소연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전투태세에 돌입한 조종사의 그것과 같았다. 그녀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평범한 학부모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내부 사정이라니 내 딸이 특별 지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부모로서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대기실의 모든 부모들이 숨을 죽였다. 그들은 이소연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를 감지했다. 한자욱 소령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학부모들을 상대해 왔지만 이런 종류의 압박감은 처음이었다. 마치 상급자 앞에 선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이 여성에게서 풍기는 기품과 아우라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한재욱 소령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 뭔가 다르다. 그는 더 이상 이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교육적 차원에서. 그의 변명은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곧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다른 교관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이소연의 예민한 귀에는 모든 것이 똑똑히 들렸다. 야, 그 여자 생도 또 우는 거 봤어. 이지은 말이야. 쟤 진짜 약하네. 다른 교관이 웃으며 대답했다. 여군 간부 자식이라면서 왜 저 모양이야? 여자들은 원래 그렇지. 엄마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버릇없다니깐. 이소연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이었다. 여군 간부의 딸 버릇없다, 약하다. 그들의 대화는 명백히 이지은을 향한 모욕과 멸시로 가득 차 있었다. 가슴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이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불쑥 솟아올랐다. 그녀의 딸이 그녀를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딸이 왜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졌는지, 왜 외박을 거부하고 면회를 피했는지, 모든 것이 이 잔인한 대화 한마디로 설명되었다. 이소연은 한재욱 소령을 노려봤다.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령님, 방금 전 교관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이소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온했던 대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다. 한재욱 소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평범한 학부모라고 생각했던 이 여성이 갑자기 맹렬한 맹수로 변모한 것을 보고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군인으로서의 정의감이 동시에 끌어올랐다. 소령님, 제가 묻는 말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연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변했다. 한재욱 소령은 사방을 둘러보며 도망칠 곳을 찾았다. 복도에서 수다를 떨던 교관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대기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른 학부모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어떤 아버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건 일반적인 군사교육 과정입니다. 한 소령의 변명은 힘이 없었다. 일반적인 교육 지도요. 이소연이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레이더처럼 한재욱 소령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수십 년간 전투기 조종사로 그리고 지휘관으로 살아오며 익힌 특유의 집중력이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시선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한 정보였다. 소령님께서는 제 딸을 어떤 식으로 교육 지도하고 계신 건가요? 여군 간부의 딸이라서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한자욱 소령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그는 이 여성이 교관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한재욱 소령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 같았으면 학부모 주제에 뭘 안다고라며 대충 둘러댔을 테지만 지금 눈앞에 이 여성은 달랐다. 마치 상급자를 대하는 듯한 묘한 압박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설마 이 여자 진짜 군 간부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때였다. 대기실 입구로 박준성 학교장 대령이 들어왔다. 50대 초반의 근엄한 인상을 가진 그는 대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즉시 눈치챘다. 박준성 대령은 30년이 넘는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런 그가 대기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전투 태세였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이런 분위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한소령, 학교장님. 그게 한재욱 소령이 머뭇거리는 사이 이소연이 박준성 대령을 바라봤다. 그 순간 박준성 대령의 눈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의 머릿속에 20년 전 국방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한 후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당시 공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투기 조종사가 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F-16 전투기를 조종했고 이후 각종 훈련에서 남성 조종사들을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줬다. 박준성에게 그녀는 동경의 대상이자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였다. 혹시 이소연 선배님 아니십니까? 대기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선배님이라는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이소연은 박준성 대령을 차분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네, 준성아. 아니, 박 대령. 한재욱 소령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이 여성이 학교 장애 선배라고.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만약 이 여성이 정말 박준성 대령의 선배라면, 그것도 고위 간부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지은 생도에게 한 가혹행위들, 다른 교관들과 나눈 성차별적 대화들,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거만하게 굴었던 자신의 태도까지. 박준성 대령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는 즉시 한재욱 소령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한소령 이지은 생도의 특별지도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엄중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이소연 선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공정함과 원칙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부정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성격. 만약 정말로 자신의 학교에서 성차별적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게 학교장님. 한재욱 소령이 말을 더듬는 사이 이소연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준성가, 내가 들은 바로는 우리 지은이가 여군 간부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인가? 그 순간 박준성 대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설마 자신의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박 대령은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소연 선배는 현재 공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장, 공군에서 손꼽히는 고위직이자 차기 중장 승진 후보 1순위였다. 그런 분의 딸이 자신의 학교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면 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한소령 지금 당장 이지은 생도를 데려와. 박준성 대령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대기실에 있던 모든 학부모들이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평소 온화했던 학교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한재욱 소령은 어쩔 줄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학교장님, 그게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박 대령의 단호한 외침에 한재욱 소령은 황급히 교관실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이제 끝이다. 완전히 끝났어. 하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소연은 조용히 박준성 대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성아, 일단 진정해. 나도 지은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박 대령은 이소연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소연 선배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만으로도 치욕이었는데 하필 그 대상이 선배의 딸이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15분 후 한재욱 소령이 이지은과 함께 대기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지은의 모습을 본 이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소 당차고 밝았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지은의 얼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멍 자국들이었다. 왼쪽 볼에는 손바닥 자국이 입게는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목 부근에도 누군가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 지은아, 이게 뭐야? 이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20해가 넘는 군 생활을 하면서 온갖 상황을 다 겪어봤지만 자신의 딸이 이런 모습이 된 것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이지은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더욱 숙였다. 하지만 목 뒤쪽에도 멍 자국들이 보였다. 이는 명백히 누군가가 목을 잡고 흔든 흔적이었다. 지은아. 이소연이 딸의 이름을 부르자 이지은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어머니를 본 이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가득했다. 엄마, 왜 여기 와? 안 와도 된다고 했잖아. 이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다. 어머니가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될까봐, 그리고 어머니까지 피해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들의 자녀도 혹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한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아버지들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소연과 딸 이지은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슬픔과 분노를 투영하고 있었다. 우리 지은이 누가 때린 거야? 이소연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20해가 넘는 군 생활을 하며 그녀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소연이 다가가 딸을 껴안으려는 순간 이지은이 뒤로 물러섰다. 그 모습에 이소연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딸이 어머니를 피한다는 것. 이보다 더 아픈 일이 있을까? 박준성 대령도 이지은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다. 설마 자신의 학교에서 생도를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이는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서 범죄 수준이었다. 지은아, 엄마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누가 너를 때린 거야? 하지만 이지은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재욱 소령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를 눈치챈 박준성 대령이 즉시 명령했다. 한 소령 밖에서 대기해. 아니, 당장 보직 해제야. 학교장님, 그게. 지금 당장 나가. 박 대령의 외침에 한재욱 소령이 황급히 대기실을 나갔다. 그가 나간 후 이소연이 다시 딸에게 다가갔다. 지은아, 이제 말해도 돼. 엄마가 여기 있어. 그제야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은 이소연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다. 엄마, 한재욱 소령이 나를 괴롭혔어. 나 때문에 엄마가 피해받을까봐 말 못했어. 이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교관들이 자꾸 여군 간부의 딸이 왜 이렇게 약하냐고 하면서 모욕을 주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협박했어. 밤마다 특별 교육이라고 해서 다른 생도들 앞에서 모욕적인 기합을 받아야 했어. 그런데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더 심한 처벌을 받고 여자는 군대에 올 자격이 없다. 여군 간부들은 다 실력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한다는 말들을 들으면서 계속 고통받았어. 이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엄마, 제일 힘든 건 다른 동기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한 거야. 나랑 친하면 자기들도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정말 외로웠어. 이지은의 말에 이소연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녀의 손등에는 핏줄이 불쑥 솟아올랐다. 이런 미친. 박준성 대령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를 폭행하다니. 이는 공군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을 넘어 군형법 위반이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교관들이 들어왔다. 한재욱 소령이 상황을 보고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이소연의 정체를 알고 난 후의 반응은 가관이었다. 이소연 소장님이시라고요. 교관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공군에서 이소연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한재욱 소령으로부터 이지은 생도의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만 듣고 왔는데 설마 그 학부모가 공군 항공작전 사령부 소장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교관들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이지은의 멍든 얼굴을 보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한재욱 소령의 보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뭐라고 어디서 감히? 이소연의 목소리가 대기실 전체를 울렸다. 그 순간 들어온 교관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20해가 넘는 군 생활을 해온 그들이었지만 이런 살기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소연은 천천히 교관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마치 적기를 조준하는 전투기, 조종사의 그것과 같았다. 차갑고 정확하고 용서가 없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한재욱 소령과 함께 내 딸을 괴롭혔는지 지금 당장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정적이 흘렀다. 교관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이소연의 예리한 시선은 그들 중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김준영 중령에게 멈췄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을 계속 피하려 했다. 다음은 이소령이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꾸만 목을 가다듬었다. 20해가 넘게 전투기 조종사로 활동하며 키운 관찰력으로 이소연은 이미 누가 공범인지 파악하고 있었다. 박준성 대령이 즉시 행동에 나섰다. 김중령, 이소령 박대위, 여러분은 이지은 생도 교육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김준영 중령이 말을 더듬었다. 그의 반응만으로도 답은 명확했다. 김중령은 평소 후배들에게 거만한 태도로 유명했다. 특히 여군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런 그가 지금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분명 한재욱 소령과 함께 이지은을 괴롭힌 것이 틀림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대기실 밖에서 성남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교장님, 저를 왜 보직 해제하십니까? 저는 교육 지도를 한 것뿐입니다. 한재욱 소령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소연이 한재욱을 바라보는 순간 대기실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한재욱 소령. 이소연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한재욱은 비로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상복을 입은 이소연을 그저 평범한 학부모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별거 아닌 일로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곧 자신의 파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소령님께서는 교육지도라는 명목으로 우리 지은이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일반적인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이지은 생도가 적응을 못해서요. 이소연이 한 발짝 다가섰다. 그 순간 한재욱 소령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게 우리 지은이를 괴롭힐 이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거짓말 마세요. 이소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우리 지은이 얼굴에 있는 멍 자국들, 목에 있는 상처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한재욱 소령이 완전히 당황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도 이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아버지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자신들의 자녀도 혹시 이런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박준성 대령의 명령에 헌병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헌병들이 한재욱 소령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대기실의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군법의 엄중함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한재욱 소령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저항했지만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그의 변명은 공허하기만 했다. 한 소령이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른 교관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다. 자신들도 언제든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김준영 중령과 이소령 박대위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불안해했다. 특히 김중령은 자신도 한재욱과 함께 이지은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곧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차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한재욱 소령이 사라진 후 이소연은 다시 딸에게 다가갔다. 지은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하지만 이지은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다른 교관들도 다 알게 되면. 지은이 걱정하지 마.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야. 이소연이 딸을 부드럽게 껴안았다. 그 순간 이지은의 긴장이 풀리면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 매일 밤 잠들기가 무서웠어. 이소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지켜줄게. 그때였다. 이소연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아직 남아있는 교관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김준영, 중령, 이소령, 박대위.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 있었다. 김중령. 이소연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김중령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몸을 떨었다. 네, 소장님. 김중령이 급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다. 이제야 이소연의 진짜 정체를 깨달은 것이었다. 김중령은 우리 지은이 교육에 관여한 적이 없나? 이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김중령은 말을 더듬었다. 그게 소장님. 그 순간 이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김중령님도 있었어. 대기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김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김중령님은 한재욱 소령님과 함께 와서 여군 간부의 딸이 이 정도 실력이면 엄마도 별로겠네 라고 하셨어. 그리고 공군사관학교에 왜 왔냐? 집에서 꽃꽂이나 배우지 라고도. 이소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김중령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김준영 중령의 고백을 듣고 다른 부모들도 경악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우리 딸들도 혹시 하는 불안감이 부모들 사이에 퍼졌다. 한 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아버지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박준성 대령이 즉시 행동했다. 김중령도 즉시 보직 해제일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명령이다. 학교장님. 김중령이 항변하려 했지만 박준성 대령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번에는 이소령이 불려나왔다. 이소령, 네 소장님. 이소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미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소령은 평소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군들을 무시하는 편견이 있었다. 특히 여군 간부들의 승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편견이 이지은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다. 이소령도 우리 지은이에게 무언가 한 일이 있나? 이지은이 다시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소령님은 밤에 불침번 설 때 4시간씩 쓰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여자라서 체력이 약하니까 더 단련시켜야 한다고. 그뿐인가? 아니에요. 다른 생도들 앞에서 여군들은 실전에서 쓸모없다는 강의도 하셨어요. 그때 저를 예로 들면서 이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그리고 이소령님은 다른 남성 생도들한테 여자 생도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 나중에 발목 잡힌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점점 더 외톨이가 됐어요. 조직적으로 이지은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었다. 이소연의 주먹이 다시 꽉 쥐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차분하게 행동했다. 이소령군, 군인으로서 후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나? 죄송합니다, 소장님.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박준성 대령이 다시 조치를 취했다. 이소령도 보직 해제일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명령이다. 마지막으로 박대위가 남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나? 저는 다른 교관들이 이지은 생도를 괴롭히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웃기도 했고 박대위의 추가 고백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저는 직접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한재욱 소령이 이지은 생도에게 가혹하게 대할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군 간부 자녀들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며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박대위의 고백에 대기실에 있던 학부모들이 분노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런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이소연은 박대위의 솔직한 고백을 의외로 받아들였다. 박대위, 적어도 당신은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야. 네, 알고 있습니다.
박준성 대령이 마지막 조치를 발표했다. 박대위도 보직 해제, 전 교관진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제 관련된 교관들이 모두 정리되었다. 하지만 이소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준성아, 이게 끝이 아니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네, 선배님. 이미 공군 본부에 보고했고 전면적인 교육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소연이 딸을 바라봤다. 이지은은 이제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지은아, 이제 어때? 엄마, 정말 이제 괜찮을까? 물론이야. 그리고 우리 지은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할 거야. 다른 여군 생도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이지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공군 본부에서 파견된 감사관이 이소연 소장에게 다가왔다. 이소연 소장님, 공군 참모총장님께서 즉시 본부로 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소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제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감사관의 등장은 이 사건이 단순히 공군사관학교 내부 문제가 아니라 공군 전체의 신뢰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번졌음을 의미했다. 이소연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정말 험난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다. 공군 본부 참모총장실 이소연이 들어서자 참모총장 최민호 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소연아, 앉아. 네, 총장님. 이소연이 자리에 앉자 최민호 대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공군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게 사실인가? 네, 총장님.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최민호 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폭행이 벌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하필 그 대상이 공군 고위 간부의 딸이었다니. 소연아, 왜 미리 말하지 않았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총장님, 저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 지은이가 혼자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이소연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배어 있었다. 딸의 고통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에 대한 원망이 컸다. 내가 과연 좋은 어머니였을까? 군인이기 전에 엄마였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참모총장실 문이 열리며 공군 감찰실장 김준석 준장이 들어왔다. 총장님, 긴급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공군사관학교 전면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교관의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차별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소연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설마 지은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인가? 김준석 준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계속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최근 3년간 여성생도 15명이 유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중 7명이 자퇴했고 3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1명은 자아의 시도까지 했습니다. 김준석 준장의 추가 보고에 이소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뭐라고? 15명이라고요. 이소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많은 여성 생도들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말인가요? 김준석 준장이 고개를 숙였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관행이 일부 교관들 사이에서 전통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군 간부 자녀들을 더 엄격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관행에 대해 일부 상급자들이 여군 교육에 필요하다며 묵인해 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여군들이 너무 쉽게 승진하고 있다는 불만도 표출되었습니다. 김준석 준장의 말에 최민호 대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단 말인가? 조사 결과 교육처장 장민혁 준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이소연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교육처장이라니. 그렇다면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였다. 장민혁 준장은 공군사관학교 교육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강한 군인 만들기라는 명목해 여성 생도들에 대한 차별적 교육을 체계화했던 것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여성의 군 진출 확대에 반대하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교육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최민호 대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곧바로 장민혁 준장의 행방을 물었다. 장민혁 준장은 어디 있나? 김준석 준장이 대답했다. 현재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소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계급과 조직의 이름으로 자행된 거대한 음모였던 것이다. 바로 그때 참모총장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최민호 대장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국방부 장관께서 직접 전화하셨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단다. 이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론 보도라니. 이제 이 사건은 공군 내부 문제를 넘어 국가적 관심사가 된 것이었다. 이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공군 사관학교 성차별이 1위에 올랐고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이소연은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이제 공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군 전체의 신뢰성이 걸린 사안이라는 것을 최민호 대장이 깊은 고민에 잠겼다. 그는 이소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소연이, 내 생각은 어떤가? 그의 눈에는 결단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총장님,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은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군 전체의 신뢰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소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민호 대장은 망설였다. 소연이, 이렇게 되면 네 승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가족 문제를 공적 영역으로 끌고 온 것이라며 비판할 수도 있어. 이소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총장님, 제가 지금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공군소장으로서 후배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였다. 김준석 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총장님, 추가로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장민혁 준장의 컴퓨터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뭔가 15년 전 이소연 당시 소령님이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하실 때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장 준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김준석 준장의 말에 이소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는 그 보고서를 기억하고 있었다. 군내 성차별 실태에 대한 내부 고발 보고서였다. 당시 장민혁은 보고서를 받아보곤 경솔한 행동이라며 이소연을 질책했었다. 김준석 준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보고서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민혁 준장은 당시 해당 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되면 이소연 소령의 조종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소장님을 협박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소연 소장님께서는 당시 그 사실을 묵인하고 조종사 자격을 지켰습니다. 순간 이소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일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었다. 당시 조종사 자격을 잃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장민혁의 협박에 굴복해 보고서를 은폐했다. 바로 그때였다. 최민호 대장이 이소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소연, 장민혁이 이 모든 사태를 주도한 진짜 이유를 알아냈네. 그자는 예전에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퇴역이 소연이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차별이 아니야. 소연이 그건 자네에 대한 복수였네. 이소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자신의 과거의 침묵이 수많은 후배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죄책감으로 변했다. 이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의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의 침묵이 장민혁 준장이라는 괴물을 키웠고 그 결과 수많은 후배들이 고통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속죄를 위해 싸워야 했다. 그녀는 최민호 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총장님, 지금 당장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소연이, 한번 언론 앞에 서면 돌이킬 수 없다. 자네의 명예와 커리어가 끝장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 최민호 대장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류했다. 하지만 이소연의 눈에는 이미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총장님, 이미 결정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겪은 일이, 그리고 다른 여성 생도들이 겪은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군인으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속죄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에 이지은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엄마 힘들겠지만 끝까지 싸워줘. 나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랑해. 이소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겼다. 딸의 용기가 그녀에게 더 큰 힘을 주었다. 총장님, 지금 당장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지은의 상처 입은 얼굴,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다른 여성 생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진실을 말하겠다. 공군본부 브리핑룸. 수십 명의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이소연이 단상에 올라섰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긴장된 순간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항공작전사령부 소장 이소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20회가 넘는 군복을 입어온 그녀의 확고한 신념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오늘 저는 한 명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공군 소장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제 딸 이지은 생도는 지난 6개월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차별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제욱 소령을 비롯한 일부 교관들은 여군 간부, 자녀 특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제 딸을 포함한 여성 생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소연은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브리핑룸은 정적에 휩싸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제 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간 15명의 여성 생도가 유사한 피해를 당했고 그중 7명이 자퇴해야만 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한 기자가 추가로 질문했다. 소장님, 피해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피해를 당한 모든 생도들에게 전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의 보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소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공군 소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한 명의 어머니로서 우리 지은이와 같은 아픔을 겪은 모든 여성 생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소연이 깊게 고개를 숙이자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그 순간 브리핑룸 한쪽에서 한 남성이 일어섰다. 공군사관학교 교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장님, 저희 교관들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교관이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고 생도들과의 소통을 늘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조직의 화합을 깨뜨렸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소연의 눈빛이 더욱 단호해졌다. 조직의 화합은 잘못된 관행을 덮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소장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장님의 승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소연은 고개를 들어 그 기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 승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장병이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 뒤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다. 공군사관학교를 10년 전에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었다. 소장님, 저도 10년 전 공군사관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소장님의 용기 덕분에 이제야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성의 증언에 브리핑룸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소연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겼다. 브리핑이 끝난 후 이소연은 공군 본부로 돌아왔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다. 공군 동기들, 후배들, 그리고 전국의 여군들로부터였다. 선배님 덕분에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도 언젠가 선배님 같은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남성 군인들로부터 온 메시지들이었다. 소장님 덕분에 우리도 진정한 동지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동료를 존중하는 군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변화는 여성들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의 공동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소장님, 저는 공군사관학교 이지은 생도의 동기입니다. 한재욱 소령과 김준영 중령 이소령이 저지른 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심지어는 이지은 생도의 사물함을 뒤져 개인 물품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파일이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괴롭힌 여성 생도들의 자퇴서에 개인적 사유라는 명목으로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담긴 파일과 함께 제가 직접 목격한 사건들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소연 소장님처럼 용감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 메일 주소는 이소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딸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생도들까지 희생된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단순히 성차별을 넘어선 또 다른 범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 예상치 못한 지원은 그녀의 복수에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했다. 그녀는 이제 장민혁 준장의 거미줄 같은 음모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소연은 곧바로 김준석 준장에게 연락했다. 김 준장님, 추가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장민혁 준장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지금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복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소연은 곧바로 공군 감찰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지은의 동기로부터 받은 파일이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USB 안에는 한재욱 소령과 그 일당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기록 이지은과 다른 여성 생도들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그들이 작성한 특별관리 대상자 명단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민혁 준장이 이 모든 계획에 대해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그의 컴퓨터에서는 프로젝트 여군 감축이라는 제목의 기밀 문서까지 발견되었다. 이 문서는 여성 생도들의 자퇴율을 높여 여군의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장민혁의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 공군 본부. 이소연은 최민호 대장과 김준석 준장 앞에서 USB를 내밀었다. 총장님, 이것은 한재욱 소령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장민혁 준장의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그자는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퇴역이 저 때문이라고 믿고 제 딸을 이용해 저에게 복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 생도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이소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호 대장은 경악했다. 그는 곧바로 장민혁 준장의 체포를 명령했다. 하지만 장민혁은 이미 이소연이 움직였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표를 끊어 해외 도주를 시도하고 있었다. 이소연은 즉시 공항으로 향했다. 그녀의 차는 서울의 도로를 뚫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장민혁 준장은 이미 출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이었다. 이소연은 경비대를 향해 소리쳤다. 체포해. 저 사람은 군형법상 범죄자야. 장민혁은 뒤를 돌아보고 이소연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소연, 네가 감히. 장민혁은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소연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차갑게 말했다. 준장님, 15년 전 저의 침묵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소연의 명령에 경비대가 그를 체포했다. 그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이소연은 자신의 과거의 죄책감까지도 함께 씻어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장민혁 준장의 체포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범죄 행각과 프로젝트 여군, 감축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공군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관련된 인물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재욱 소령을 비롯한 교관들은 군사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장민혁 준장은 군 내부 비리와 성차별적 가혹행위 주도 혐의로 영구 제명 및 군사법정에 회부되었다. 이소연의 용기 있는 행동은 공군 전체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공군사관학교에는 성평등 센터가 설립되어 모든 생도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남녀 생도를 가리지 않는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이소연은 공군 최초의 여성 중장으로 진급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명예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딸 이지은의 회복이었다. 이지은은 어머니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동기들의 응원 속에서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금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하늘을 날 준비를 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